우리가 16주까지가 수업 기간이고 2학기 기간이고 오늘은 이제 4분의 3을 넘어가는 12주차 목요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과제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시간 관계상 못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 연결해 보는 거 이제 보내고 반송받는 것까지 같이 했고 그거랑 관련한 정리 슬라이드 구경을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막 여기도 코드 적어야겠고 막 런처 같은 거 튀어나오고 막 정신 사납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나운 게 그래 우리가 메모.java 해가지고 메모 하나는 스트링 값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라고 정해놓고 그러면 그 메모 자체의 원본은 어딨나? 물론 이제 실제 상용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메모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마 완전히 다른 컴퓨터 예를 들면 서버라고 부르는 그런 데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그 원본 메모 인스턴스들을 일단 메인 액티비티.java 해서 메인 화면에다가 담아두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메모 원본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뷰들 역시나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세 개를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그 셋 중에 하나 골랐을 때 스트링 값 두 개를 에딧 액티비티, 에딧 화면으로 전송하는 거야. 뭐 원본에 있는 거랑 화면에 보였던 텍스트 뷰에 보였던 내용이나 똑같기 때문에 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는 중간에 인트 값 하나를 인덱스 값 하나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원본의 타이틀이랑 원본의 컨텐트를 보내긴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find view by id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조그만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에 0번째로 추가했었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뜯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내는 거는 둘 중에 어느 부분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은 에딧 액티비티에서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제목, 새로운 내용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바꾸기를 희망하네요 라고 데이터가 반송이 됩니다. 인텐트가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원본을 전달하든 뷰에 담겨있는 걸 전달하든 똑같은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를 바꾸면 반대쪽도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양쪽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생긴다라는 그런 복잡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로웠어요. 여러분 우리 막 설명하는데 제 영상 편집해보니까 10분이 넘어가던데 아시겠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번잡함 내지는 꼭 이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두려움 같은 걸 느끼신다면 정상이고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그럭저럭 자동으로 원본을 고치면 그 원본을 보여주기 위한 뷰들을 자동으로 고쳐준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하기 위한 어느 동네에서나 아마도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할 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기법이 하나가 존재를 해서 그거를 일단 뭐 우리 아직은 주차 여유가 있으니까 살짝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해놓으면 일단 진도는 다 나가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일단은 다음 주 이후로 얘기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나왔었던 우리 지난주에 못다한 슬라이드 내용은 일단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살짝 구경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부는 우리 오늘부터 시작이었던 우리 큰 과제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LMS에 여러분 보고 있는 슬라이드 .pdf 파일을 게시해놨고 그 다음에 .docx 파일을 지금 게시를 해놨어요. 이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지금 맥을 쓰든 윈도우스를 쓰든 리눅스를 쓰든 어디서든 이걸 열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한양대생이면 우리 오피스 365 공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쓸 수는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자기가 그걸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는 친구들은 조금 이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개를 다운로드를 해서 지금 빠르면 그러니까 뭐 권장하는 거는 오늘 수업 시간 안에 좀 더 빠르게는 전반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안에 끝내놓고 퇴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건지를 살짝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앱 만들 건지 정할 건데, 그 문서 파일 열어보시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열어보시면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고치는 거를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기다 밑줄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폼, 양식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이제 제대로 만든다면 이제 우리 어딨냐, 양식 잘 안 보이네요. 어딘가 있을 건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체 선택을 하고 알아서 바꿔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통 제공을 하는 편이죠. 아무튼 대괄호까지 다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뭐 이건 지금 하면 되겠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데 대괄호 안에 자기 이름 석자를 적고 내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괄호도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름 적는 칸임이라는 의미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뭐 뻘소리 없고 아무튼 요 계획서를 오늘 일단 최소한 이번 주 안에 그 우리 12주차 제출하는 곳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우리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당신 너무 어려운 거 골랐으니까 우리 여기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대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밸런스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각자 적어보는 게 목표고 조금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행 도중에 아 나 이거 적어서 제출했었는데 이제 딴 거 만들고 싶네 단순 변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치시면 조금 제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최대한 빠르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얘기했던 정량적인 목표 내지는 뭐 하는 앱이냐가 변경됐을 때는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자기 마음에 드는 좀 정성적으로 힘을 써서 만들어 보고 싶은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중점사항은 여러분이 최종 버전 제출하기 직전까지 자유롭게 변경해서 마지막 느낀 점 적는 곳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중점사항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앱 개요, 제목 뭐뭐 하는 앱, 기본 소개,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앱인데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려고 하는 앱 정도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대략적인 목표 문장 그 첫 번째 네모 테이블에다가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일단 정한 다음에 약간 부연을 해서 누가 이 앱을 쓸 예정이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더 부각시켜서 만들어 둘 예정이냐 뭐 열람 및 변경 앱 나는 열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편하게 해줄 거냐 뭐 검색창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든가 미리 이 앱의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든가 등등등이 있겠죠. 아무튼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와 같은 것까지 조금 더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서 파일에는 칸이 들어가 있지 않기는 한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엔터키를 치고 내가 워드의 달인이다 직접 여러분이 네모 세모 같은 거 그려서 거기다가 그림을 표현하셔도 좋고 아마 보통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펜이랑 종이를 들고 아니면 뭐 태블릿이라든가 들고 간단한 그림 우리 지난 시간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소개하면서 이제 각각 화면 네모 그리고 이 화면 이 화면으로 구성할 거예요. 여기서 이 버튼 누르면 저 화면 갑니다. 여기서 저 화면 갈 때 어떤 데이터가 흘러갈 예정이고 저기서 뭐 결정해갖고 나중에 적용 버튼 눌렀을 때 무슨 데이터를 갖고 반송을 해서 돌아옵니다. 등등까지 코멘트를 남겨두시면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각각의 화면에 어떤 뷰들을 표현할 예정이냐 그래서 사용자가 그 화면이 딱 현재 화면이 됐을 때 무슨 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냐를 저랑 여러분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저랑 같이 이게 과연 우리 15주차, 16주차까지 할 만한 적절한 사이즈의 목표냐를 이제 견적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서 파일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기다가 자유롭게 목표를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저랑 같이 여러 칸에 걸쳐서 나눠가면서 정량적인 목표를 항목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목표 점수 해가지고 몇 점이냐, 이제 설명서도 한번 꺼내와 볼게요. 우리 지금 목표 점수 30점이잖아요. 일단 100%로 잡는다 치고 1.0으로 잡는다 치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에 0.2 정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0.2, 0.4, 0.4 같은 식으로 여러분 각자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방법, 일종의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아마 오늘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다음 페이지 중점사항 자유롭게 적을 만한 페이지를 일단은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중점사항은 지금 정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일단 지금 정해보고 나중에 혹시나 변경된다면 그때 가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종이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목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유롭게 문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오픈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제 전화번호 수업 계획서에 있죠. 그걸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뭐 3시 반까지 중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바쁘면 알아서 싫습니다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직접 당신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걸 보고 이 문서를 완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급적 다음 주 월, 화, 수 안에 저를 한번 만나서 목표 정하기를 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중간 쉬는 시간 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여러분 적어보신 다음에 저를 불러서 여러분 지금 작성하고 있는 큰 과제 계획서를 열고 각각의 칸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칸을 채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그림은 다른 곳에다가 그리고 계실 테니까 거기다가 적당히 똑같은 펜으로 뭐뭐 하는 앱, 뭐 하트 같은 걸 그려놓고 자유롭게 표현해 두신 다음에 그 종이 내용을 옆에 깔아놓고 저랑 같이 이 문서 파일을 열고 칸을 채우는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당신 지금 머릿속에 있었던 12주 동안 꿈꿔오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대충 협의가 됐다면 지금 LMS에 같이 과제랍시고 게시해둔 제출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그 문서 파일, 내지는 만약에 다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썼다라면 제 컴퓨터에서 안 열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pdf 파일로 바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업로드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태블릿으로 그린 그림 만약에 본인이 올리고 싶다라면 올리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 .png라든가 jpg라든가 이렇게 익스포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일들 여러 개 모아갖고 압축해서 한 번에 내거나 여러 번 업로드 버튼 누르거나 등등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얘가 지금 과제랍시고 올라가 있긴 하지만 뭐 우리 평가 기준상으로도 목표 정하는 거랑 프로토타입까지는 점수에 반영 안 되니까 이 12주차 제출하는 것도 배점은 안 걸어 놓은 상태예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마감은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는 게 오늘 슬라이드 끝이에요. 이따가 11주차 내용 구경하는 건 좀 쉬었다가 하고, 일단 지금은 각자 목표 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앞에는 시계를 띄워놓고 라고 일단 정해놓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 전 타이밍에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점 등등 다녀오시고 대충 이 정도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시계를 띄워놓고 자기 대충 정한 것 같다 아니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는 아마 꺼도 될 것 같고, 요 목소리 녹음하는 거는 일단 녹음은 계속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저 지난주 수업 때 저한테 하신 얘기 까먹었는데 저 녹취록을 듣고 싶습니다라면 당신과 나랑 대화한 것만 따로 잘라서 보내드리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오디오 로그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하나로 합체시켜서 한 번에 올려두면 되니까
님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유튜브 에디션의 단점이 제가 자꾸 죄책감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록에 남지 않는 수업이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읊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배려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지난 수업 내용을, 물론 제가 편집해 놓긴 하지만 뭐 고의로 지우진 않으니까, 제 지난 수업 때 했던 얘기를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월급을 받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수업을 날로 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적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전달을 자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게 이 동네에서 중요한가 보다, 내지는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올라나 보다 와 같은 새로운 이제 통계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귀납적인 아무튼 느낀 점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린 지금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큰 과제에 자신만의 앱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 봐도 한번 구경만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봐도 뭐 어딨냐, 이런 부분, 여기는 이제 main activity.java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각각의 원본 메모 인스턴스들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그 리니어 레이아웃, 지금 예를 들면 메모 1, 내용 1 적혀 있는 텍스트 뷰 2개가 담겨 있는 그 조그만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정했던 부분인데, 뭐 결국은 나중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반송을 받기 위해 런처라는 친구를 써서 발사한다 부분 고친 거를 제외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와야 되면 찾아오고 등등등 해서 데이터를 마련해서 이제 저쪽 액티비티 새로 만들 때 그 친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데이터를 인텐트에다 적재를 해놓고, 풋 엑스트라에서 적재해놓고 그 인텐트를 포함해서 에딧 화면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한다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했고, 이 부분이야 뭐 저 런치 부분 제외하면 이전에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 같은 거 구성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그래서 내 손에 변경된 타이틀이랑 변경된 컨텐트가 존재할 때,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째 메모에 대해 새로운 타이틀이랑 새로운 컨텐트는 뭐다라는 게 지금 인텐트에 담겨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내용을 원본 데이터에 반영하거나, 이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죠. 리스트에 IDX 메모 번째 칸에 담겨 있는 두 스트링 값을 변경한다. 얼마든지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랑 동일한 타이밍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 번째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했었던 텍스트 뷰 인스턴스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기 위해 원래는 우리 find view by id를 쓰긴 했지만 .xml 파일에서 미리 정해둔 id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찾아와서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id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서 다룬다는 점을 제외하면 뭐 큰 차이 없이 아무튼 우리가 변경해야 될 텍스트 뷰 인스턴스 2개를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쥐고 걔네 각각에 대해서 setText 메소드 호출식 적어둠으로써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도록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또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한데, 그리고 눈으로 봐도 한 줄 한 줄은 진짜로 똑같긴 한데,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기말 때까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분명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옛날에는 쉽게 찾아서 쉽게 고치기만 한다면 바로 그냥 예를 들면 글자 색이 형형색색으로 변한다든가 글자 크기가 실시간으로 변한다든가 와 같은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복잡한 데이터를 망치지 않고 복잡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고치기 위해 똑같은 코드를 2배, 3배로 적는다든가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시 봐도 별 내용 없어요. 에딧 액티비티 더 간단하죠. 얘는 뭐 이거 우리 출력하는 부분 빼면
그래서 인텐트라는 게 추가되긴 했지만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단순히 인텐트에 다 때려 넣고 그 인텐트를 저쪽에다 보낼 거다라고 적당히 괄호 안에 적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택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반송도 알아서 지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런처인가 뭔가 그거 복붙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거 여기야말로 지금 find view by id에서 set text 하고 있죠. 다음에 나중에는 find view by id 해서 get text 해가지고 그걸 인텐트에 담고 있죠. 등등등. 단편적으로 보면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 구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자 main activity 점 잡아 activity underscore main 부분은 지금은 linear layout만 써서 텍스트 뷰만 2개 써서 그런 식으로 목록을 지금 원본 데이터 이렇게 3개 있고요. 각각 내용은 이래요 하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데이터, 뭐 가계부를 적는다든가 등등 할 때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조금 더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법한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좀 더 복잡한 새로운 요소 하나. 근데 아마도 걔를 안 써도 지금 여러분이랑 협의했을 때 나왔던 대부분의 큰 과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걔를 아예 안 다루면 뭔가 좀 우리가 이 수업이 3학점어치를 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법한 그런 매우 보편적으로 자주 쓰이는 친구다 보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하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목표 정하기 열심히 하고 있죠. 다 하고 집에 간 친구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랑 협의 안 하고 지금 도망간 친구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지금은 일단 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무거나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나열하는 목록이든 아니면 뭐 항상 3개만 보여줄 것이든 아니면 예를 들면 바둑판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마치 달력과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상정을 하고 내가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 고쳐가면서 다루는 앱을 만들 거냐를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도 일단은 그거를 감안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해두고 이 내용을 이제 앞에 찍어둔 영상 내용이랑 붙여갖고 유튜브에다가 하나만 올려두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 정도를 일단 마무리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 12주차니까 17주차 금요일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결국은 16주차 목요일 우리 마지막 수업날의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지금 마감이니까 우리 만점 받을 수 있는 마감일이니까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랑 목표 정하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수업에 등장할 그거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라 등등으로 견적을 봐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이전에 적었던 그런 코드들 조합해서 얼마든지 엔간한 거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상정하고 목표 정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해두고 그래요. 일단은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우리 이어서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목표 정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